자,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이었냐면, 일단 최근에 발표되었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지금 규제 완화 얘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빅테크들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요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것 때문에 올라간다. 혼조세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 요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보는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물가 그리고 시장의 경기 상황. 이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은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쁘게만 봐야 된다? 아니죠. 12월 달 확률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1월 달 확률도 낮은 건 아닙니다. 보면은 1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다? 71%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긍정적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빅테크들의 사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면, 그럼 향후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한번 빅테크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증시가 반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된다.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거든요. 이들이 칩을 판매하는 만큼 빅테크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상치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으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빅테크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유망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요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요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13달러로 플러스 3.1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새로운 국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무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전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인데, 일단 주변 국들의 긴장감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도 여기에 영향받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확실히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 쪽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엮여 있는 소부장 업체들 꼭 보도록 하자. 이쪽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거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첨단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너무나도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치킨 게임을 걸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 나왔었던 게 뭐죠?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손을 잡고 중국 업체 견제하자 해서 벌써 특허 3건 침해 예비 판정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이에 따른 파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중국이 계속 미국에게 얻어맞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또 하나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한국 쪽으로 싹 갈아치워지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판매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 수익성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밸류업 자체가 돼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최대의 경쟁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유럽의 노스볼트,
지금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완벽하게 좀 빠그라지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가져가는 점유율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일부는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을 꾸준하게 때려 나가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습니다. 가스 운반선 나란히 고가의 수주를 받으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회사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전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국 상륙했다라고 하는데 관련 시장이 조금씩 확실히 커지고 있거든요. 요 관련 테마의 종목들도 지금 반응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요거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에 되살아난 한국의 드론 산업. 드론은 중국이 압도적 1등이죠. 솔직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이 중국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안보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는 견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이 조금 여기에 반사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기술력 뒤처진 거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신흥 강자가 탄생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방산도 무조건 엮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나라가 국산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두산 아니면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가스 터빈이랑 비슷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 요게 전 세계에서 5군데 정도밖에 상용화를 못 했거든요.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맨 땅에서 시작을 한다.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쪽이나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이런 데에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고 만약에 된다면 엔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예, 또 한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12월 달 배당 시즌이 오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꿈틀거릴 수 있어서 요것 때문에 또 반응하는 이런 모습 나타나는지 요것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들 꿈틀거리는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도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드디어 볼린저 상단 또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잘만 하면 속도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엄청 좋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지지에 6개 국가가 늘어서 31개 국까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죠? 일단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물론 중동이나 이런 데는 중국, 러시아 쪽에 맡길 수 있겠지만 이외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국가는 결국 이 세 군데에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뭐다? 일단 일거리를 따내는 이들이 가장 큰 파이를 먹겠지만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부품은 결국 하청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두산이 몇몇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요거 수주를 받고 납품할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다. 그러면 큰 거는 한국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당히 성장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계속됨에 따라서 앞으로 몇십 년은 일거리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자, 원전에 학을 떼는 국가에는 독일도 있지만 일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 쓰나미 이후에 모든 원전을 멈춘 다음에 안정적인 것만 재가동해서 현재 전력 공급 비율 중에 5% 정도가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얘기 어떻게 나오고 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서 2040년까지 비율 20%까지 증가시키겠다. 현재 원전 비중을 4배 증가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고민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직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막 독일이나 이런 데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탈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저는 예상 이상으로 여기 관련해서 과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의 미래 가치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오겠구나, 세팅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봐도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볼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을 민다라고 해서 다른 쪽을 또 이제 소홀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타난 내용보다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팀 코리아로 해외 수출 지금 계속 밀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이 한전 KPS와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협력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가성비 AS를 무기로 이 제품을 해외에 계속해서 뿌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당 액수가 1,000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꽤 큰 매출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해상풍력 쪽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해상풍력 1등 사업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한번 이 관련 시장 열렸을 때 매출 올라올 수도 있겠다, 예상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해상풍력에서 나오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테마성 이슈로는 시장의 관심을 끌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과거에도 실제로 풍력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원전 없었을 때 이걸로 올라간 전적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최고라고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제 포인트들 몇 개 짚어서 한번 봤는데, 지금 수급을 보면서 이 큰 손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기관 쪽은 수급이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양봉 세게 나오고 있죠. 이거 아마 빨간불로 끝날 거거든요. 이 둘이 빨간불로 끝나고 며칠 더 수급이 이어진다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자리 잡기가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요게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여기를 중심으로 치고 가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상단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한다면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타고 올라가는 거죠. 크게 올라가든 작게 올라가든 이 위에만 있으면은 추세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조심을 해서 좋을 만한 구간은 23,500원. 여기에 이제 물려 있는 일이 꽤 있어가지고요. 여기 소화를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돌파하면 수급이 괜찮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한번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생각 이상의 파동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라인 괜찮다면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걸로 여기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생각을 하면 마무리까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린저 상단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1선 이렇게 훅 올라오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가 됐든 빠르게 올라가든 좀 천천히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 동일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포인트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쭉 다뤄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은 완벽하다, 뭐 건들 게 없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스터빈부터 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실적을 얼만큼 쌓아가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게 아니더라도 11선 보시면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3,500원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시며, 만약에 모든 게 소화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추세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탈 없다면 끌고 가는 식으로 쭉 보고 이탈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마무리 요걸 생각을 하며 에너빌리티 정리 이렇게 한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부분은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